네, 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학습 설계 만들기 관련 영상이네요. 제가 예전에 교육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에서 이 전공은 어느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죠. 교육원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육원의 경우 교육원 선택폭이 워낙 좁은 교육원이라서 따로 언급한 것이었는데 교육원 선택폭이 좁은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가 업로드할 영상에서도 교육원 선택폭이 좁은 전공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전공을 다루느냐? 주제를 보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다루어 볼 전공은 바로 체육학입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제가 체육학 전공은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전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원에서 개설해둔 수업의 수도 굉장히 적었고요. 시간대 수업까지 병행한다 해도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원 선택폭이 좁은 전공의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공 필수 과목이 모두 개설이 되어 있는가, 전공 60학점을 채울 수 있는 전공 수업이 충분히 개설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체육학 전공 또한 전공 필수 조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개설한 것과 더불어 전공 60학점을 채울 만한 전공 선택 수업까지 모두 개설해둔 상황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자님께서 체육학 관련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고졸 학력으로 시작해서 자격증 취득 없이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돈과 시간만 있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경영학이나 심리학, 아동학처럼 보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과 같이 수업 개설 여부, 자격증 또는 독학사 필수 여부 이런 걸 다 떠나서 수업만 들어도 학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대신 2년 전과 바뀌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학 전공을 하겠다 하면 이 부분도 학습자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하세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라 하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만 듣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업이 많이 개설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2년 전과 바뀌지 않은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강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학 전공의 경우 소수의 교육원에서 많은 수업을 개설해둔 전공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측에 속하고요. 체육학 전공 수업은 플래너랑 하든 안 하든 전공 과목 기준으로 과목당 15만원 이상의 수강료가 발생이 됩니다. 다수의 교육원에서 많은 수업을 개설한 게 아니라 소수의 교육원에서 수업을 많이 개설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과목당 수강료가 비싼 부분은 좀 아쉽지만 학습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학점은행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자격증과 독학사 학점이죠. 독학사 시험의 경우 체육학 전공 시험이 없기 때문에 독학사로 전공학점을 취득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 학점 또는 교양 학점 이렇게 두 가지 학점만 추가로 얻으실 때 독학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자격증에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학점은행제로 체육학 전공을 진행하고 계시는 학습자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은행제 자격증의 경우 분류와 직무번호 두 가지가 모두 똑같으면 중복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체육학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97% 이상이 분류, 직무번호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자격증입니다. 직무번호, 분류가 겹치지 않는 자격증을 몇 개 찾아보면 스포츠 경영관리사, 수상보조사, 생활체육지도사 2급, 행글라이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자격증은 정말 놀랍게도 분류, 직무번호가 똑같은 중복 자격증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자격증 학점 취득 제한이 뚜렷하다는 것이 체육학 전공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전공학점을 보충하는 건 학점은행제에서 정말 좋은 전략 중 하나이지만 다른 전공과는 달리 직무번호가 겹치는 자격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서 자격증 취득 계획을 만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하겠죠. 일단 제가 칠판에 적어둔 체육학 전공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고졸 학력으로 시작한 학습자분들도 자격증, 독학사 없이 온라인 수업만 들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이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체육학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도 되겠죠.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학사학위 취득 조건을 만드는 걸 1순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 이제는 수업만 들어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니까. 대신 체육학 전공은 어느 교육원에 가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공이 아닙니다. 소수의 교육원에서 많은 과목을 개설해준 전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에 비해서 수강료는 상당히 비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맞춰서 이수 가능한 최대 학점을 조금씩 넣게 될 건데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학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혹은 전에 다니던 대학 학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학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전부 다 넣으시고 수업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을 대입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학점을 전부 다 넣은 상태에서 부족한 학점만 채울 수 있게 방향을 잡는 게 학생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현재 체육학 전공은 전공 수업을 많이 개설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자님이 이제 기간을 줄이고 싶다 할 경우엔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하시게 될 건데 독학사를 통해서 체육학 전공 학점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학점이나 일반 학점을 보충하실 목적일 때에만 독학사를 병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공 학점을 보충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겁니다. 체육학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경우 직무 번호, 분류 두 가지가 똑같은 자격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제가 언급한 직무 번호가 다른 몇 가지 자격증을 포함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체육학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직무 번호, 분류 관련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격증 취득 관련 제도 이용 주의사항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 또는 메일 문의 통해서 제게 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학습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원인데 안 선생님이었습니다.